예, 2016년도 국가직 국업 예, 응용역학이죠. 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문제는 다 평이했어요. 평이했고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요때 시험이 전반적으로 그 공통 과목도 다 쉬웠기 때문에 응용역학도 아주 난이도가 좀 있다보다 좀 번거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2번 정도 좀 번거로웠고 2번 정도가 번거로웠고 2번 정도가 번거로웠고 그냥 2번만 번거롭네요. 보니까 2번만 번거롭네요. 예. 예. 2번만 번거롭네요. 예. 2번만 번거로운 문제고 이번에 어렵다기보다는 좀 번거로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평이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차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크가 좀 있었어요. 페이크가 우리 모의고사에서 쓰는 페이크. 예. 먼저 1번부터 바로 보시죠. 함정의 위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별 문제는 아니었고 발현형의 정리 쓰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페이크가 있었던 거는 A점이 오른쪽 편의 끝에 있죠. 예. 거기가 하나 페이크고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하나 페이크였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팁만 하나 좀 드리고 이 문제 간단하니까 팁만 하나 들어가자면은 요게 지금 여기가 A점이 있죠. 그죠? A점에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8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예. 그 다음에 3이 있고 여기가 5가 있고 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계산하시게 되면은 8을 계산 안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합력이 요렇게 하면 나 정말 요렇게 하면은 2 7 15죠. 합력 15죠. 네. 그래서 5 3 1 돌린 모멘트 값이 15 곱하기 xbar 한 것과 같다. 이게 발현의 정리죠. 그죠? 하고 나오면 이 계산한 요 길이에다가 요 1m만 더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요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별 문제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빗변 문제인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풀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빗변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보류해 두세요. 자, 보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빗변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되게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빗변 중에서도 우리 익히 봐왔고 뭐 쉬운 문제들도 있죠. 근데 요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일단 봅시다. 요 각도를 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30도인데 아주 말도 안 되게 30도 같이 안 보이죠. 굉장히 작게 잡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져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마찰계수 조금 틀려요. 그죠? 네, 여기 마찰계수는 0.3 여기도 0.3 여기는 0.6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A만 미끄러지냐 뭐 아니면 AB 미끄러지냐 아니면 C가 미끄러지냐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요 하나씩 봅시다. 지금 A하고 C는 똑같죠. 예, A하고 C는 똑같으니까 하나씩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같은 거 요거 1번 B를 2번으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만 일단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예, 보고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봤을 때 여기 30도입니다. 하나만 봅시다. 그러면은 자중이 여기 W죠. W고 자 봅시다. 요 힘에 대해서 요 힘이 N 힘이 되겠죠. 그죠? 마찰면에 대해서 지금 마찰력을 구하기 위해서 마찰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M, N. 그 다음에 요 방향 여기 H가 되겠죠. 1번 그냥 여기 1번이라고 그냥 해놔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30도죠. 여기 90도고 여기 60도죠. 이렇게 90도니까 여기도 30도 되겠죠. 그죠? 30도 찾았습니다. 됐나?
30도 됐죠? 예, 30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90도죠, 그죠? 예. 그럼 여기가 W면은 요 N, 요 값은 W 코사인 30도죠, 그죠? 코사인 30도. 예. H는 예. W 예. 사인 30도입니다. 됐나? 여기가 문제 없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A 부재에 대해서, 즉 1번 부재, A 부재에 대해서 A 부재, C 부재 다 같은 겁니다. A 부재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힘. 자, 요 H가 요 방향력 H 같은 거죠. 내려오고 순수하게 내려오는 힘. 내려오는 힘 H를 구해보게 되면 H는 HA 혹은 HC 똑같습니다. HA와 HC는 같은데 여기 얼마냐? 바로 나오죠, 그죠? W 사인 30도다. 네. 그 다음에 마찰력 봅시다. 마찰력 FA 이걸 FC. 네. 이거 보시면은 마찰계수가 지금 0.3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마찰계수 0.3 곱하기 요 값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W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럼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얘 하나만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 하나만 봤을 때. 요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보면 되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죠? 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2분의 W고, 그럼 여기 2분의 W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자, HA 대, 예, FA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HA는 W 곱하기 2분의 1이고, 요 놈은, 예, 0.3에다가 W에다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누가 더 큰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큰지. 그러면 2분의 1 날라갔죠, 그죠? W 날라갔어요, 그죠? 예, 그러면 1대 0.3 루트 3이죠. 누가 더 큰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곱하세요 했어요, 그죠? 이거 제곱하면 1, 요거 제곱, 0.3 제곱하면 0.09죠, 그죠? 곱하기 제곱하면은 3이죠. 39, 27, 0.27이죠, 그죠? 예. 아, 얘가 훨씬 크네, 그죠? 예, 얘가 훨씬 크네. 아, 그러면은 수평력이 HA가 확실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A 부재는 혼자 있어도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A 부재가 떨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끝났죠? 그러니까 BC가 없어도 그냥 BC에 관계없이 A는 스스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BC는 스스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스스로. 마찰력보다도 내려가는 힘이 더 크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B 부재 봅시다. B 부재도 보시게 되면은 B 부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요거 좀 지울게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정만 좀 바꾸면 되죠. B 부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HB는 지금 자중이 2W죠, 그죠? 2W에다 각도론 같죠? 예, 사인 30도. 그 다음에 예, FB 같은 경우에 자중이 2W죠, 그죠? 예. 그래서 0.3, 마찰계수 0.6이죠, 그죠? 예. 0.6 곱하기 2W에다가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요건 그냥 W고, 요 놈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코사인 30도 2분의 2 3이죠, 그죠? 0.6 곱하기 2W에다가 2분의 루트 3. 이거 하시게 되면은 2 날라가죠. 그럼 W 0.6 곱하기 W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것도 비교를 하시게 되면 W 대 0.6 루트 3W. 누가 더 큰지 모르겠죠. 요거 역시, 요거는 없애버리고 제곱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1대 66, 36, 0.36 곱하기 3이죠. 요 아슬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36, 18, 3, 3은 9, 108, 1.08. 와, 진짜 아슬하죠? 아슬하게 마찰력이 조금 더 커요. 1.08로. 그러면 B 부재만 보게 되면은 얘는 안 떨어져요. 맞나요? B 부재만 보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C 부재가 없었다면은 A 부재는 그냥 떨어진 것이고, B 부재는 C 부재가 없었다면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 A하고 C가 똑같죠? 예, A하고 C가 똑같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이거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네.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봅시다. A 부재가 내려가는 힘이, 여기가, HA가 얼마냐면은, 0.3에다가 W 2분의 또 3이니까, 0.15 루트 3 W가 나오죠. 그죠? 예, 2분의 또 3 한 거예요. 요거만큼 내려오고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C 부재도 0.15 루트 3 W만큼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A 부재는 이제 떨어지는 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 B 부재 있죠. B 부재는 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C 부재에서 내려오는 힘 0.15 루트 3에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2분의 W죠. 요 차이죠, 지금. 보시면은, C 부재에서 HC-FC 한 값. 즉, 내려오는 힘에다가 마찰력으로 저항을 하고 남은 힘. 내려오고 있죠. 지금 A 부재가 마찰력보다도 내려오는 힘이 더 크죠. 내려오는 더 크죠. 아유, 즉, FA가 되겠죠. 같은 값입니다만. 어쨌든, 내려오는 힘이 있는데, 자, 좀 숫자를 한번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서, A 부재가 내려오는 힘이 만약에 100이에요. 근데 마찰력이 지금 70이다. 지금 그 얘기죠. 숫자는 이거 아닙니다만은 그런 개념이죠.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100이고, 마찰력은 70이니까, 마찰력이 더 작으니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이 남아있죠. 그럼 30이라는 힘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뜻이죠. A 부재가. C 부재도 똑같은 거니까 C 부재도 마찬가지로 30이라는 힘을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B 부재는 지금 버티고 있죠. 버티려면은 B 부재가 계속 버티려면은 C 부재가 내려오는 힘 30보다도 더 큰 힘이 남아서 버텨줘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보니까 정말 조금 눈물 콧물만큼 남아있어요. 지금 겨우 버티는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하중이 조금만 오더라도 아마 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풀이상으로 보면 겁나 많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B 부재에 0.24W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0.24W. 근데 아주 미소한 저항력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B 부재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셋 다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이 비교, 이 비교, 장난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출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도 여러 분 계시죠. 여러분 대부분 정상적인 분인데 좀 이상한 분이 한번 섞였어요. 그죠? 예, 요 분이고, 이 현실 인지 능력이 좀 없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2번 문제요. 시간만 주어지면은요, 틀릴 사람 드물어요. 다 맞추죠. 근데 우리 시간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1분 만에 다 판단하고, 이거 올라갔지 내려갔지. 그리고 숫자 꼬라지 봐라.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빗변 문제는요, 대부분, 근데 이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이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이게 숫자 조합이 들어오고 이게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빗변에 관련된 문제들 있죠. 빗변에 관련된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보류를 해두세요. 시간이 남으면 푸는 거지, 이 건드리다가는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문제들은 빗변은 손대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별 문제 아니죠. 그죠? 요거는 EA분의 PL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틀리신 분들은 뭐냐면, 이거 박판 원형 단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박판 원형 단면이 아니고, 그냥, 원형 관단면이죠. 예, 원형 관단면이기 때문에, 박판 원형 단면의 면적, 그걸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예, 그냥 일반적으로 면적 그냥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 면적에서 안쪽 면적 빼서 계산을 했죠. 별 문제가 아니니까 정답 바로 2번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 이 파이가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해피한 문제가 되겠죠.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 포화성비와 관련된 문제죠. 포화성비와 관련된 문제. 요건 서비스 문제인데, 요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요거 지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봅시다. 인장을 받고 있는데 최종 지름은 얼마가 되었느냐라는 문제예요. 인장을 받았으니까 길이 방향으로 늘어났죠? 길이 방향으로 늘어났으니까 폭방향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줄어드는 보기를 보니까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인데 1번은 29.73 그러면은 27mm가 줄어든 거고 3번은 2번은 2.7mm가 줄어들었죠. 0.27mm. 요거는 1번은 0.27, 2번은 0.027mm죠. 그러면은 보기로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게 자릿수 싸움이구나. 자릿수 문제예요. 1번 아니 2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27항까지 하긴 했는데 자릿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릿수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일단 봅시다. 자, 파송비 뮤는 엡실론 L에 대해서 엡실론 D로 하시면 됩니다. 직경의 변화량만 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변화량 27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릿수만 맞추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길이가 3mm, 길이가 미리로 맞춰볼게요. 자, 길이가 1000mm, L분의 델타 L이 3mm, 직경이 30mm, 그 다음에 직경의 변화량 델타 D는 얼마라고 했냐면 파송비가 0.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됐나요? 문제점. 자, 그러면은 여기서 0.3 기분 나쁘죠, 그죠? 양변에다가 10을 곱해버리겠습니다. 양변에 10을 곱해버리면은 3 됐죠. 10 곱해버리면 없어졌죠. 됐나?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1000 델타 D는 333 27이다. 이렇게 나오죠. 됐나? 지금 미리예요, 미리. 따라서 델타 D는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미리다. 라는 것이 나왔죠. 그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0.27인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맞네, 그지? 0.027mm. 0.027mm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